자,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류현진 선수 플로리다 더니던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버팔로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론토로 돌아갈 가능성 조금 아직까지는 살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제 당분간 버팔로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류현진 선수가 더니던에서 거의 언히터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더니던에서 경기 치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리고 버팔로에서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류현진 선수, 버팔로에서는 그동안 어땠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홈 구장이 없이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팀이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토론토 선수들이 좀 불쌍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더니던 같은 경우에는 말이 그게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 구장이었지, 이 더니던 플로리다 지역에 뉴욕 양키스 팬, 탐파베이 레이스 팬, 보스턴 레드삭스 팬, 워낙 타팀 팬들이 많아서 그냥 홈 경기장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저도 뭐 더니던에서 2달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뭐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좋아서 뭐 재밌게 경기를 봤었지, 솔직히 경기장 분위기는 항상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원정팀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버팔로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죠? 버팔로와 토론토, 물론 국경을 넘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위치상 가깝다 보니 말이죠, 의외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에게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니던에서 류현진 선수는 언히터블 수준이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요, 2승 무패입니다. 단 한 경기도 올 시즌 더니던에서 진 경기가 없고요. 그런데 평균 자책점이 0.89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뭐 언히터블 수준인 거 맞죠? 이렇게 더니던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버팔로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일랜드 필드가 좀 무섭거든요. 뜬공만 나오면은, 특히 좌측 담장으로 뜬공만 나오면은 가슴이 철렁 거리는 곳이 또 세일랜드 필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느 힘든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선수가 류현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니던 TD 볼파크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몰랐습니다. MLB.com에서 스테디움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구장이라고 해요. 포스필드보다도 더 힘든 구장이었는데,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힘든 구장에서 류현진 선수가 언히터블 수준이었다니, 또 바로 이런 게 또 류현진 선수의 적응력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세일랜드 필드에서 그동안 류현진 선수 작년 시즌이었죠, 한 시즌을 치르면서 물론 단축된 시즌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성적을 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기가 마이애미 말린즈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6이닝 던졌고 1실점. 근데 경기 초반에 앤더슨 선수한테 홈런을 하나 내줬었거든요. 그 타구가 저는 뜬공 같아 보이는데 그냥 쉽게 담장을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세일랜드 필드 정말 어렵겠구나. 하지만 또 류현진 선수 하면 또 적응력 아니겠습니까? 작년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은 류현진 선수 세일랜드 필드에서 정말 잘 던졌습니다. 2승 무패 기록했고요. 평균 자책점 2.10, 32이닝 동안 탈삼진 30개를 잡아냈거든요. 원정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3.16이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작년에 세일랜드 필드에서 원정에서의 기록보다 월등히 더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으로 세일랜드 필드에서 등판했었던 선발 경기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였었죠. 그날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 투구수 정확히 100개 기록했고요. 7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 피홈런 3개 맞으면서 그 당시 양키스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키스 타선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세일랜드 필드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날 경기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짓는 그러한 경기였거든요. 기억나요? 그날 경기 끝나고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류현진 선수한테 다가가서 안아주고 했던 거, 정말 뜻깊은 그러한 경기였고, 그리고 또 에이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짓는 경기에서 에이스다운 피칭을 보여주면서 정말 의미 있었던 승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일랜드 필드에서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물론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만은 류현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세일랜드 필드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세부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세일랜드 필드에서 뜬공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타구 비율에서 30.4%,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뜬공 비율이 23.1%,
0.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뜬공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정타가 작년에 세일랜드 필드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31%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타 비율이 18.9%밖에 안 됩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구장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당시 흐름이 그랬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뉴욕 양키스 9월 7일 경기에서 세일랜드 필드에서 류현진 선수가 5실점하고 피홈런 3개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날 경기 때문에 전체 작년 시즌 세일랜드 필드에서 기록이 조금 나빠진 게 아닌가. 이날 경기의 기록을 제외하면은 뭐 제외할 수는 없겠죠.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 기록이 더 좋아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류현진 선수는 정말 어디 가서든지 적응을 잘하는 선수이고요. 외부 환경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TD 볼파크가 말이죠. 코어스필드보다 투수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구장이었거든요. 그런 구장에서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버팔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조금 걱정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은 작년에도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얼마 동안 버팔로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뭐 TD 볼파크도 좋고 버팔로도 좋긴 합니다만은 류현진 선수가 빨리 토론토에 가서 홈팬들 토론토 팬들 앞에서 기립박수도 받고 환영과 사랑과 서포트를 받으면서 던지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버팔로에서 잘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버팔로 세일랜드 필드 마운드에 오르게 되는 류현진 선수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스프링 캠프 때 제가 어느 메이저리그 구단 관계자한테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 구속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아무리 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커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커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 만약에 커터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선발 투수가 구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좋겠죠. 하지만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 정도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류현진 선수 하면은 제구력, 칼 같은 제구력, 그리고 명품 체인지업이 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한 2년 동안 류현진 선수 이야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커터인데 여러분들은 류현진 선수의 커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평가 또는 알고 계십니까? 저도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런데 류현진 선수의 커터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상당히 재밌는 새로운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왜 이렇게 커터를 많이 쓰고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말이죠, 류현진 선수 커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입니다.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죠. 25.5%라면은 뭐 4개 중 하나가 뭐 커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비중이 29%거든요. 거의 뭐 체인지업과 가까울 정도로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만큼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구종이 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커터를 상대로 타율 2할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시즌도 정확히 2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즌 류현진 선수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즌이었죠. 당시 커터의 피안타율이 2할 8푼 5리, 2018년 시즌에는 2할 7푼 4리. 자, 커터의 비중이 커지면서 동시에 성적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의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던지면 던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종이 커터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결과가 좋은데 당연히 뭐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더 많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타자들을 상대로 커터를 많이 던지고 있죠. 자, 올 시즌 우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커터를 상대로 타율 2할 2푼 2리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타자들이 류현진 선수를 생각할 때 체인지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타석에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쪽으로 파고드는 커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여러분들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피안타율보다 더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구 스피드인데, 뭐 류현진 선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프트 컨택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올 시즌 우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커터에 컨택트가 됐었을 때 타구 스피드, 평균 스피드가 83.4마일입니다. 거의 이거는 뭐 계속 빗맞은 타구, 약한 타구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타구 스피드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려고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 커터 앞에서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뭐 꼼짝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뭐 좀 기본적인 기록들을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말이죠,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이 커터 스트라이크 존 비율인데 말이죠. 자, 보시다시피 좌우 위아래 할 것 없이 상당히 넓게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특히 우타자들을 상대로 저 몸쪽에 파고드는 공 있죠. 제가 최근에 지금 몸쪽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코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로 볼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바깥쪽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자들을 좀 밀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들을 밀어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커터 몸쪽에 타자들한테 가깝게 붙이면서 지금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말이죠, 류현진 선수가 저렇게 몸쪽에 딱 달라붙는 커터를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제로입니다.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코스가 좋은 코스가 아니죠. 볼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공에 타자들의 배트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뭐 결과가 좋을 수는 없겠죠. 체인지업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몸쪽 코스 상당히 중요한 코스이긴 합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쪽 코스로 던졌을 때 류현진 선수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걸 보고 뭐 2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반면 몸쪽 코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었을 때의 피안타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몸쪽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커터를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거든요. 조금 높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 코스가 아닌가.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치는 느낌의 몸쪽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복판에 몰릴 경우에는 뭐 류현진 선수의 커터도 마저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몸쪽이 아니라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코스,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백도성으로 많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도성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커터를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말이죠, 올 시즌 1할 5푼 4리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이 부분은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치거나 픽 들어오는 그러한 코스로 우타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말이죠, 결과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때 조금 더 파고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바깥쪽 공략을 했었을 때 말이죠, 떨어지는 체인지업 있고 반대로 휘어져 들어오는 커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반을 쪼갠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휘어져 떨어져 나갈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올지 타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뺐었을 때 커터 말이죠, 피안타율이 어땠을까요? 몸쪽 꽉 찬 공과 비슷하게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피안타율이 제로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로 봤었을 때, 자, 류현진 선수의 커터 올 시즌 피안타율이 2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쪽에 꽉 차게 붙였을 때 피안타율 상당히 좋고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몸쪽 코스는 피안타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은 장타는 또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에 휘어져 들어오는 백도송으로 던졌을 때는 피안타율 1할 때고요. 자, 여러분들 스트라이크 존 비율로 봤었을 때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지금 커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 이 커터라는 구종이 말이죠, 이 체인지업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지업은 바깥쪽 그리고 커터는 몸쪽, 일단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콤비네이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백도송으로 던지면서 바깥쪽에도 뭐 체인지업도 바깥쪽 커터도 바깥쪽, 하지만 이 휘어져 나가는 이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도 뭐 콤비 플레이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또한 이 류현진 선수가 커터가 있기 때문에 뭐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커터가 없었더라면은 뭐 빠른 공 체인지업 요 투피치 느낌으로 갔었더라면은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또 여러분들 화려한 또 변신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류현진 선수의 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류현진 선수 커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무브먼트인데 무브먼트인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터의 무브먼트가 많이 나오는 것, 즉 너무 많이 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거든요. 보일 듯 말 듯 살짝 움직이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류현진 선수의 명품 체인저 그리고 명품 커터, 제가 예측 하나 하자면은 아마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때서부터는 우타자들을 상대로 백도 커터를 많이 던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류현진 선수의 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